성북동 한옥의 마루에 앉아 강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저녁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은행나무 잎이 떨어졌습니다. 노란 잎은 바람에 흔들리다 마당 한쪽에 쌓였습니다. 혜원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미지근한 보리차였습니다. 오후 3시에 끓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6시였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가 째각거렸습니다. 토침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혜원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남편 박지호가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두부구이였습니다. 밥솥에 보온 불빛이 붉게 켜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반찬을 덮고 있던 랩을 확인했습니다. 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엄마. 4살 아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는 잠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응, 민준아. 혜원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엄마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는요? 곧 오실 거야. 저녁 먹어요. 민준이 먼저 먹을까? 아빠 오시면 같이 먹.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은 아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작은 숟가락으로 밥을 떠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 응. 민준은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아이가 뭔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안의 침묵을, 엄마의 외로움을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원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지호였습니다. 늦어. 먼저 먹어. 짧은 문자였습니다. 물음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혜원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모서리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혜원은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혜원은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지호가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사랑해, 혜원아. 평생 지킬게. 그날 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혜원은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한옥을 함께 골랐습니다. 지호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전통 구조에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창문은 넓게, 마루는 따뜻하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거야. 지호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원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늙어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11시였습니다.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두를 벗으며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묻어났습니다. 먹었어? 혜원이 물었습니다. 응. 지호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호는 샤워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찌개는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꼼꼼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기를 털고 선반에 올렸습니다. 샤워가 끝났습니다. 지호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혜원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는 작게 줄였습니다.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한 남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울었습니다. 남자가 안아주었습니다. 혜원은 화면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혜원은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혜원은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남편과 그녀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30cm쯤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 석가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호가 고집한 전통 구조였습니다. 이 집은 우리 꿈이야. 그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감옥이었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이었습니다. 깊이 잠든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말입니다. 출산 후였을까요? 지호가 팀장이 된 후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랬던 걸까요? 혜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빛이었습니다. 혜원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아내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강혜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림 그리던 여자는, 웃고 떠들던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입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마루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묵하는 벽 안에서 말입니다. 3월이었습니다. 혜원은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2호선은 붐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회사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한옥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진 작업 협업 요청. 혜원은 메일을 읽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될 프로젝트였습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 인테리어의 조화를 담은 화보 작업이었습니다. 촬영 장소는 성북동, 서촌, 북촌 일대였습니다. 담당 포토그래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성민이었습니다. 혜원은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혜원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오늘 포토그래퍼분이 오십니다. 윤성민 작가님이에요. 독립사진가로 활동 중이시고 공간 사진에 강점이 있으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어깨에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약간 길었습니다. 뒤로 넘긴 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관찰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성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혜원의 맞은편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내용을 들으며 간간히 메모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은 잠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혜원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혜원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민이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자이너님이시죠? 네.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하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성민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혜원은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만 적혀 있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촬영이죠. 네, 성북동 한옥입니다. 거기 빛이 좋더라고요. 기대됩니다. 성민은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원은 성북동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주인은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성민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네요. 촬영 준비는 다 되셨어요. 거의요. 빛만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성민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 20분 후면 완벽할 거예요. 혜원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청마루, 작은 부엌, 방 2개였습니다. 상호지 문에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여기 빛이 참 좋네요. 혜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이 옆으로 왔습니다. 그쵸? 한옥빛은 특별해요. 부드럽고 따뜻하죠. 사람을 감싸는 느낌이에요. 그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강혜원 디자이너님도 한옥에 사세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요. 한옥빛을 아는 사람의 눈이에요. 혜원은 놀랐습니다. 성민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은 빛을 봐요. 그리고 사람 눈에도 빛이 있죠. 디자이너님 눈에는 한옥빛이 있어요. 근데 조금 어두운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혜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민은 집중했습니다. 창문, 마루, 기둥을 찍었습니다. 혜원은 공간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가구가 들어올지, 색감은 어떻게 맞출지 말입니다. 여기 좀 서보실래요? 성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요? 네. 공간에 사람이 있으면 더 살아나거든요. 혜원은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섰습니다. 자연스럽게 계세요. 창밖 보시면 돼요. 성민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1번, 2번, 여러 번이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좀 더 편하게 계셔도 돼요. 이게 편한 건데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성민은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성민은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데 왜 여기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 질문에 혜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성민은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혜원은 노트에 메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디자이너님도요. 다음 촬영은 언제죠? 금요일이요. 서촌 쪽이에요. 알겠습니다. 성민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성북동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담벼락 좁은 길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카페는 작았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민은 아메리카노를, 혜원은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가끔요. 촬영 끝나고 혼자 앉아있곤 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괜찮아요. 전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성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디자이너님은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혼자여도 외롭고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워요. 그 말이 나온 후 혜원은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습니다. 성민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런 외로움이 제일 힘들죠.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어요. 렌즈 너머엔 외로움이 안 보이거든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 중에 디자이너님 사진이 제일 좋았어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혜원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어. 민준이 먼저 재워. 혜원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촌에서 촬영이 있었습니다. 성민과 혜원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더 편했습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어제 편집하면서 디자이너님 사진 봤어요. 어땠어요? 슬퍼 보이더라고요. 혜원은 움찔했습니다. 슬퍼요. 네. 창밖을 보는 눈빛이요. 뭔가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성민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저 그렇게 보여요. 렌즈는 거짓말 안 해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또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막걸리 집이었습니다. 성민이 제안했습니다. 막걸리 괜찮으세요? 좋아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막걸리 한 주전자와 파전이 나왔습니다. 성민이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막걸리는 달고 시원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혜원은 왼손을 보았습니다. 반지가 있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혜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결국 혜원이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도 불행도 아닌. 공허하네요. 네, 맞아요. 공허해요. 혜원은 술을 마셨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성민도 마셨습니다. 전 결혼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계속 떠돌아다녔거든요. 제주도, 강릉, 여수, 사진 찍으러요.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죠. 근데 자유로웠어요. 전 그게 좋았어요. 성민은 웃었습니다. 혜원도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비였습니다. 우산 있으세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같이 쓰고 가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성민은 우산을 펼쳤습니다. 혜원은 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빛이 젖은 길에 반사되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멈춰섰습니다. 성민이 우산을 접었습니다. 혜원은 그를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혜원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자고 있었습니다. 지호도 없었습니다. 혜원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볼이 붉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성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사진 보내드려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혜원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가에선 자신이었습니다. 빗속에 있었습니다.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슬펐습니다. 혜원은 사진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성민이 본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혜원과 성민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촬영 후엔 언제나 술을 마셨습니다. 막걸리, 소주, 맥주였습니다.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5세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후회 안 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가끔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성민은 웃었습니다.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혜원은 부러웠습니다.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만두는 거요. 왜요? 무서워요. 혼자가 되는 게요. 지금도 혼자잖아요. 그 말에 혜원은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북촌 촬영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어묵탕과 소주를 시켰습니다. 다음 주면 프로젝트 끝나네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혜원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성민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쉬워요. 조금요. 저도요. 성민은 소주를 따랐습니다. 혜원의 잔에도 채웠습니다. 건배. 건배.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디자이너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뭐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혜원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민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행복해지려면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남편의 사랑, 아이와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공간,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성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혜원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요. 디자이너님이 숨 쉬고 싶을 때 제가 옆에 있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혜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성민 씨,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혜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 결혼했어요. 알아요. 그럼 그래도 괜찮아요. 디자이너님이 힘들면 전 옆에 있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요. 성민은 진심이었습니다. 혜원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술을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흐릿해졌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성민이 우산을 폈습니다. 혜원은 그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아니에요. 지하철 타면 돼요. 그래도요.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혜원은 떨렸습니다. 여기서 괜찮아요. 혜원이 멈춰 섰습니다. 아직 지하철역까지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성민도 멈췄습니다. 우산을 든 채 그녀를 보았습니다. 빗물이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디자이너님. 네. 이거 실례일 수도 있는데요. 성민은 손을 뻗었습니다. 혜원의 뺨을 스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혜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예쁘세요. 성민이 속삭였습니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 돼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먼저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혜원은 대답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성민은 우산을 혜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민주는 자고 있었습니다. 지호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혜원은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볼이 붉었습니다. 입술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씻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성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혜원은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성민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회의가 있었습니다. 성민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성민이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혜원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디자이너님, 성민이 불렀습니다. 네.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연락이 없었어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다가왔습니다. 후회해요. 그날 일요? 아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결혼했어요. 아이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성민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도요. 혜원이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제 작업실이요. 사진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핑계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예요? 7시요. 알겠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혜원은 홍대 근처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3층에 성민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카메라와 렌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민이 맞아주었습니다. 왔네요. 네. 혜원은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성민은 간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혜원은 벽에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풍경사람 빛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다 성민 씨가 찍으신 거예요. 네.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커피가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디자이너님, 혜원이라고 불러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성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더 편해요. 그럼, 혜원 씨. 네. 성민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진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모습, 웃는 모습,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찍으셨어요. 네. 몰래요. 왜요? 예뻐서요. 혜원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진들 보면요, 혜원 씨가 얼마나 외로운지 보여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외로움이 아름다워요. 성민은 혜원을 보았습니다. 혜원도 그를 보았습니다. 저 지금 선 넘으려고 해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막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성민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뺨을 감쌌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이번엔 깊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11시였습니다. 지호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원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혜원과 성민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카페에서, 때론 모텔에서였습니다. 지호는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말이 없었습니다. 혜원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민과 있을 때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혜원은 성민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늦게 올게요. 그래. 지호는 대답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나갔습니다. 민준이 울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금방 올게. 혜원은 아들을 안아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성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행복해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지금은요? 계속 이럴 순 없잖아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혜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혜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왜 불을 안 켰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요? 잤어. 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혜원이 다가갔습니다. 지호가 뭔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혜원과 성민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지호씨, 이게 뭐냐고. 지호가 소리쳤습니다. 혜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야? 이 남자. 직장 동료예요. 거짓말하지 마. 손잡고 다니는 게 동료야. 혜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지호는 일어났습니다.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뭐가 부족했어? 지호씨. 대답해. 혜원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당장.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자격 없어. 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원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안 돼. 지호는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혜원은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혜원은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민준이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민준아. 혜원은 아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지호가 아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가. 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원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울부짖었습니다. 혜원은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골목에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씨, 나예요. 혜원씨. 무슨 일이에요? 들켰어요. 지호가 알아버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집 앞이요. 거기 있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원은 골목 모퉁이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아래였습니다. 30분 후 성민이 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혜원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성민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제 작업실로 가요. 네.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성북동이 멀어졌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이 소파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고마워요. 혜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민이 물을 건넸습니다.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도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혜원은 작업실에 머물렀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지호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이었습니다. 강혜원 디자이너님, 잠깐 사무실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죠?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혜원은 회사로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혜원은 앉았습니다. 디자이너님, 최근에 좀 힘드시죠? 네. 사실 저희가 알게 됐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혜원은 몸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회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권고사직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디자이너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회사 분위기상 계속 일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혜원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 안 하면요? 그럼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디자이너님께도 좋지 않을 거예요. 혜원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짐은 내일까지 정리해주세요. 네. 혜원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사진 몇 장, 머그컵, 메모장이었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혜원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권고사직이요. 지호가 회사에 알린 것 같아요. 성민은 침묵했습니다. 어떡하죠? 혜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작업실로 와요. 같이 생각해봐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원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박스가 젖었습니다.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스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혜원은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선 넘었어요. 혜원 씨를 힘들게 했어요. 선택한 건 저예요. 혜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민을 보았습니다. 후회해요. 모르겠어요. 후회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성민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어떡해요? 같이 살아요. 제가 혜원 씨 지켜줄게요. 혜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민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혜원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마포구였습니다. 보증금은 성민이 도와줬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으로 건너편 건물이 보였습니다. 성민이 왔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사왔습니다. 집들이 축하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보고 싶죠? 성민이 물었습니다. 네. 연락은 안 되고요. 지호가 번호를 바꿨어요. 집 전화도 안 받고요. 변호사 선임해봤어요. 돈이 없어요. 혜원은 맥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간단한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민도 바빴습니다. 촬영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혜원은 성북동에 갔습니다. 집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민준을 보고 싶었습니다. 골목에 섰습니다. 한옥이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민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나왔습니다. 민준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공원 가자.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혜원 쪽으로 왔습니다. 혜원은 담벼락 뒤로 숨었습니다. 지호와 민준이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강혜원 씨죠? 네. 저는 법무법인 정우의 김 변호사입니다. 박지호 씨의 대리인이에요. 혜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나와주시겠어요? 위자료요. 네.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얼마인데요? 1억입니다. 혜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1억이요. 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합의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1억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호가 소송을 걸었어요. 뭐라고요? 위자료 1억이요. 성민은 침묵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제 집을 팔면 안 돼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왜요? 성민 씨한테 더 이상 피해줄 수 없어요. 혜원 씨, 미안해요. 전 혼자 감당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헤어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농담이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혜원 씨,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성민 씨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혜원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혜원 씨, 이러지 마요. 같이 해결해요. 혜원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원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이었습니다. 1억은 과하긴 하지만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어느 정도는 인정될 수 있어요. 얼마나요? 3천에서 5천 정도요. 그것도 없어요. 분할 납부 합의를 해보세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지호도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사진, 문자, 증언이었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인정하십니까? 네.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변론할 내용은요? 없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 양육권은 지호에게였습니다. 혜원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지호가 뒤따라왔습니다. 혜원 씨. 혜원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잘 키울게요. 고마워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혜원 씨는 후회 안 해요. 후회해요. 매일요. 그럼. 근데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혜원은 걸어갔습니다. 지호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혜원은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민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SNS도 지웠습니다. 사진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밤마다 민준을 꿈꿨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여기 있어. 민준아. 못 봐. 엄마 안 보여.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건너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직장, 사랑, 자존심이었습니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혜원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포 원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방은 여전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도 있었습니다. 다육이었습니다.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인테리어 잡지에 사파를 그렸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만했습니다. 위자료는 절반쯤 갚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입금했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이제 7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혜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SNS를 가끔 봤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은 인정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혜원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카페라떼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 가족, 혼자인 사람이었습니다. 혜원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이었습니다. 창문 마루, 기와였습니다. 예쁘네요. 옆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옥이죠. 요즘 보기 힘든데. 네. 예전에 살았던 집이에요. 그래요. 좋았겠어요. 네, 좋았어요. 혜원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좋았었습니다. 한때는 말입니다. 여자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혜원은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였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한옥 창가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지호였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짧았습니다. 혜원 씨 잘 지내시죠? 민준이가 엄마한테 편지 쓰고 싶다고 했어요. 괜찮으면 답장해 주세요. 민준이 주소 적어둡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천천히 갚아도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편지 끝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북동 한옥이었습니다. 혜원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 민준이도 잘 지내지. 학교는 재미있어. 친구들은 사귀었어. 엄마는 민준이가 보고 싶어.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엄마가 잘못해서야? 미안해. 나중에 민준이가 크면 엄마 이야기 해줄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줘.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썼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우체통 앞에 섰습니다. 편지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넣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편지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혜원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학교 재밌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이름은 준서예요. 엄마는 언제 와요? 아빠가 엄마 바쁘다고 했어요. 빨리 안 바빠지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편지 끝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었습니다. 아빠, 민준, 엄마였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았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혜원은 전시회에 갔습니다. 사진 전시였습니다. 홍대 근처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작품을 보았습니다. 풍경, 인물, 빛이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전시 소개를 읽었습니다. 작가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성민이었습니다. 혜원은 멈췄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강릉, 속초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옥이었습니다. 창가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혜원이었습니다. 사진 옆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빛속의 여인 2023. 혜원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원은 돌아봤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성민 씨. 잘 지냈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이 사진, 저예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네.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왜요? 솔직해서요. 슬픔도, 외로움도 다 보여요. 근데 아름다워요. 혜원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슬퍼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성민 씨는요?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혜원 씨,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요. 성민 씨도요. 혜원은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원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호였습니다. 혜원 씨, 괜찮으면 민준이 만나보실래요? 혜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민준이가 계속 물어봐요. 엄마 보고 싶다고요. 네, 괜찮아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공원에서 만나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원은 손을 떨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혜원은 공원에 갔습니다. 북서울 꿈 이숲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왔습니다. 지호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커 있었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혜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혜원은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지호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혜원과 민준은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그네를 탔습니다. 미끄럼틀도 탔습니다. 민준은 웃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와. 응, 올게. 약속. 약속.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아쉬워했습니다. 혜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달에 또 보자. 응. 민준은 지호에게 돌아갔습니다. 혜원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도 흔들었습니다. 지호가 다가왔습니다. 혜원 씨. 네. 오늘 고마웠어요. 민준이 정말 행복해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민준이한테는 엄마가 필요해요. 고마워요, 지호 씨.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민준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이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창가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다시 찾은 빛.
겨울이었습니다.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혜원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건너편 건물을 보았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보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축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자고 있어. 아니, 깨어 있어. 눈 와. 엄마 쪽도. 응, 많이 와. 예쁘지? 응, 예뻐. 나 눈사람 만들었어? 사진 보낼게. 사진이 왔습니다. 작은 눈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쁘다, 민준아. 엄마도 만들어봐. 그럴게.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원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겪은 사람만이 진짜 빛을 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잃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책임을, 후회를, 용서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을 말입니다. 창가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한 줄을 썼습니다.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등을 돌렸을 뿐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촛불을 보았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받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혜원은 걸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말입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